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 법원에서 다시 불어댔습니다. 앞으로의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약 1시간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법원이 또 한 번 불어했습니다. 나름의 추측들이 결정이 나기 전에 나왔었는데 담당 판사가 달라지는 점이 변수가 될지 아니면은 불어 이후에 재신청까지 겨우 4시간의 짧은 텀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 여러 가지 판단들이 나왔는데 결국 법원의 판단은 또 한 번 불어였거든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큰 핵심 이유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연장 신청이 불어된 이후 4시간 만에 검찰에서는 다시 한번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검찰 내부적으로 논리를 다시 세워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의 변경이 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법원에서는 연장 신청을 불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차례나 이 연장이 불어하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에서는 사건을 이첩받아서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받음에 따라 결국 이제 검찰에서는 이 상태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 측은 회견을 자초하면서 불어를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또 했거든요. 검찰도 또다시 불어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공소장을 좀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을 했던 걸까요? 아마 처음에 연장 신청을 할 때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법 경찰이 심사한 그런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완 수사 측면에서 검찰에서는 당연히 공수처에서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제 검찰의 시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수처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해서 기소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처음에 이 연장 신청이 안 됐을 때 검찰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미 연장 신청이 한번 안 됐기 때문에 재연장 신청을 해두긴 했지만 또다시 연장 신청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단은 이미 섰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둔 이 공소장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속 기한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려면 당장 내일까지는 지금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네.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미 공소장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구속영장을 재불어한 법원도 쉬운 판단을 내리진 못했을 겁니다. 사안 초기부터 워낙에 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법리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도 계속 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로 주목이 되는 이 공수처법 26조가 거론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처법 26조 때문에 여기 어느 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느냐도 문제가 됐고요. 결국 이번에 이 연장 신청이 불어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문입니다. 이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가 이제 기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수사를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첩을 해서 기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이 넘겨받은 이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신속하게 기소해야 한다는 이 규정은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바로 공소 제기 여부, 이것을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거지 추가적으로 보완 수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조문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법원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공수처라는 것이 만들어진 취지,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아닌 별도의 조직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그 설립 취지와 그리고 이 해당 규정상 신속하게 기소해야 한다라는 이 문헌만을 보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문헌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이 공수처법 자체에 좀 문제를
검사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도 하고 그리고 기소 제기도 하는 그런 검사를 산정하고 만들어진 규정인데 이 공수처법은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하지 못하는 검사를 산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양 조항이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네. 공수처법을 만들 때 이런 부분까지는 좀 면밀하게 확인을 못해서 이번 사안과 같이 특히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중한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추후에라도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다소 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법원의 이런 결정이 공수처의 수사 관한 논란을 오히려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검찰에서는 기소 제기만 하고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어찌 보자면 확인받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판단을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또 한편 그렇다면 이 연장 신청을 공수처가 연장 신청을 하고 검찰에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공수처가 이 부분을 좀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도 만약 공수처가 연장 신청을 한 이후에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이번에는 그런 구속 연장 같은 부분을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예. 나중에 가서 법원에 가서라도 이렇게 공수처에서 연장해 놓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검찰에서 한 수사 자료 등은 문제 삼을 수 있다면 더 큰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이런 법원 판단을 받음으로써 한번 정리하고 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 쉽게 예측이 안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정확히 며칠까지인지도 한번 좀 짚어보고요. 더불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될지 이 여부도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구속기한 계산이 공수처에서는 27일이라고 했다가 또 네. 검찰에서는 이보다 더 빠를 수 있다. 그렇죠. 최단으로 잡은다면 24일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이 구속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속적부심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체포적부심과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치면서 그 기간만큼은 이 구속기한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게 언제까지일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체포가 집행된 날 1월 15일을 기준으로 기산점으로 해서 원래 구속 기한이 이제 10일인 것인데 네. 그 이후에 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만큼은 빠지게 됩니다. 네. 이거를 엄격하게 시간으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날로 계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단 시간으로 잡는다면은 이제 2일이 될 수도 있고 네. 최장으로 잡으면 4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실무적으로도 구속기간의 만료일이 언제인가가 명확하게 판단되지가 않고요. 예.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보다 좀 이른 시점에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나중에 만약 피의자가 이 부분을 문제 삼을 때 그때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지금 검찰과 공수처 측에서는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까지죠. 27일이 구속기한 만료일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적어도 좀 넉넉하게 이보다는 이른 시점에 내일쯤에는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추가 대면 조사는 사실 이미 법원에서 이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고 확인해 준 만큼 검찰에서 무리하게 추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바로 기소를 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문제 삼을 거를 우려해서라도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텐데 검찰 측에서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기한을 잡고 진행하는 게 안전하겠다 판단을 내리겠군요. 예,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에 이첩할 당시를 살펴보면 송부한 자료가 3만 쪽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제 검찰은 기소 단계를 준비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공소장에 어떤 내용을 위주로 적시를 할 거라 보십니까? 네, 아마도 이미 이제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제 공소장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상 동일한 사건,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외의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을 지금 구속 기소한 상태라서 예. 이 해당 공소장을 다소 참고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미 해당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이제 사건 혐의점에 대해서 이제 함께 그 사실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해당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토대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을 지금 준비하고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도 지금 검찰 측에서는 추가 대면 조사 없어도 기소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 사실관계라던가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공소 제기 이후에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흔한 부분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과거 추가 조사에 불응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죄 판단에 무리는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재판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또 따로 없을까요? 네, 뭐 조사 없이 기소가 되는 것이 뭐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기소를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태로 조사 없이 기소가 돼 버리면 다시 같은 혐의로 강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번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네. 이대로 기소가 되면 추가적으로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뭐 문제점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이제 부인하게 되면은 이 형사 재판에서는 쓰일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에 형사 조사에서 진행된 자료가 헌법 재판에서는 또 유의미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증거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은 뭐 문제점으로서 뭐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뭐 검찰과 공수처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자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점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구속 기소 이후의 절차도 궁금하고 검찰의 역할도 좀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 조사 말고 기소권만 남은 건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어떤 걸 하게 됩니까? 보통 이제 이 검사가 하는 역할 중에 우리가 수사 검사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 공판 검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때 그 사람을 이제 수사 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이후에 기소가 제기된 다음에 결국 재판정에 나와서 이 법원에서 이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도 진행하고 이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를 공판 검사라고 부릅니다. 예. 그럼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공수처에서 마치 수사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예. 지금 이제 검찰은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 이제 기소를 할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재판이 진행된다면 공판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전에 없었던 그런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지 비교적 굉장히 얼마 되지 않은 법이다. 그리고 공수처도 아직 그 역할 관계가 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측면 때문에 사실 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의 혼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좀 경쟁하기식 그런 수사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결국 끝까지 좀 수사의 혼선 그리고 기소 이후에도 좀 혼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이제 기소가 된다면 검찰은 공판 검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 지금처럼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게 된다면 1심 재판까지 이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구속이 이제 석방이 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때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석방이 된 이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이제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검사의 역할을 하느냐, 공판 검사의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여쭤볼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떤 방어권도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 발언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이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불허하는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어떤 사안의 방향을 좀 틀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회견도 특히 연휴를 앞두고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기본적으로 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 이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구속 상황, 그리고 이후에 이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판만을 강조하면서 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연휴만 지나고 나면 또 계속해서 헌법재판이 이어지게 되고 중요한 증인신문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제 헌법재판도 신속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충실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다른 여러 상황들을 좀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결국 중요한 건 이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기소 방향 그리고 헌법재판에서의 충실한 변론 내용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또 한 번 불어댔습니다. 구속 기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까지 오늘 임주혜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